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1일 월요일 뉴스투데이 경남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통영에선 멍게가 본격 출하되고 있지만 지난해 여름 고수온의 영향으로 멍게가 집단 폐사하면서 최악의 흉작을 기록했습니다. 스펀지로 만든 매트리스에 고가의 해외 유명 상표를 부착하는 방식으로 이른바 짝퉁 매트리스를 국내에 유통한 업자가 적발됐습니다. 올해 들어 법정 근로시간인 주 52시간보다 더 많이 일하게 해달라며 특별 연장 근로를 신청하는 기업체들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선거 대행 사무에 지방 공무원이 투입되는 것을 두고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강수동 신임 전국 공무원 노조 경남 본부장에게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통영에서 봄 향기를 머금은 멍게가 본격 출하되고 있지만 어민들의 한숨만 내쉬고 있습니다. 지난해 여름 고수온의 영향으로 멍게가 집단 폐사하면서 최악의 흉작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윤식 기자입니다. 우리나라 최대 멍게 산지인 통영 앞바다. 양식장에서 멍게를 밧줄째 매달고 작업장으로 끌고 옵니다. 밧줄마다 울긋불긋 멍게꽃이 활짝 피던 예년과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5m 길이의 양식장 봉줄을 끌어올렸습니다. 탐스럽게 달려있어야 할 멍게는 거의 보이지 않고 보시는 것처럼 홍합만 덕지덕지 붙어 있습니다. 멍게 대신 회색빛 부착 생물인 일명 유령 멍게가 밧줄을 점령했습니다. 지난 여름 기록적인 고수온으로 멍게가 녹아버렸기 때문입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지난 겨울 통영굴 집단 폐사의 원인 중 하나인 산소 부족 물덩어리까지 양식장을 강타했습니다. 멍게 같은 경우는 찬바다에 잘 살 수 있는데 수온이 올라가면서 멍게 배사량이 점점 많이 늘고 있습니다. 올 들어 통영 지역 멍게 위판량은 33톤으로 평년보다 무려 86%나 급감했습니다. 산소 부족 물덩어리 확산으로 최악의 해라던 지난해의 절반에도 못 미칩니다. 본격 출하기인데도 멍게가 없어 미국 수출 물량도 맞추기 힘듭니다. 1차적으로 수출 물량부터 맞춰주고 국내 시판할 생각을 갖고 있는데 물건이 부족해서 지금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중입니다. 산지 멍게 가격은 킬로그램당 19,000원 선으로 평년보다 2배 이상 급등했습니다. 기록적인 고수온에 산소 부족 물덩어리까지 거의 일상화된 바다의 역습이 멍게 양식산업 기반을 흔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서윤식입니다. 스펀지로 만든 매트리스에 고가의 해외 유명 상표를 부착해 국내에 유통한 업자가 적발됐습니다. 온라인 이벤트 할인 행사로 소비자를 현혹했는데 매트리스 덮개를 벗겨보고 나서야 짝퉁이란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민성빈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기도의 한 침대 매트리스 제조 공장. 이곳에서 단순한 스펀지를 넣고 만들어진 매트리스가 마치 해외 유명 기능성 제품인 것처럼 둔갑했습니다. A씨는 자신이 직접 만든 값싼 매트리스에 중국에서 진품을 베껴 주문 제작으로 들여온 이 커버를 씌우는 방법으로 짝퉁 유명 매트리스를 만들었습니다. 커버 상표가 정교하게 만들어져 정품과 구별이 어려웠습니다. 한 개당 제조 비용이 40만 원 정도였지만 온라인에서 200만 원이 넘는 정품으로 소개됐고 이벤트 할인 명목으로 120만 원에 팔렸습니다. 지난 2019년 6월부터 780개가 팔렸고 제품 성능에 의문을 가진 소비자의 제보로 세관이 조사에 나서 결국 덜미를 잡혔습니다. 밀수신고센터가 있습니다. 일반 소비자가 기존에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구매한 제품이 사용하는데 조금 진품과 좀 다르다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판매처 위주로 탐문을 시작해서 세관은 상표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하는 한편 코로나19 확산 영향으로 가방이나 의류 위주의 위조 상품이 홈, 리빙 제품으로 확대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민성빈입니다. 오늘 일부 지역에 비가 조금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남쪽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경남 남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5mm 미만의 적은 양의 비가 지나겠는데요. 이 비는 오전부터 낮 사이에 내릴 것으로 보이고요. 경남 동부 내륙에는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건조한 바람이 수일째 불어들고 있습니다. 현재 창원을 포함한 9개 시군에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대기가 무척이나 건조해서 곳곳에 산불 사고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작은 불씨라도 철저히 관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오늘 흐린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는 대체로 보통 수준 나타내겠습니다. 오늘도 낮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평년 기온을 웃돌겠습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함안 10도, 창원 13도에서 시작하고요. 낮에는 창원 19도, 양산 2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거창의 아침 기온 9도, 진주 11도에서 시작합니다. 낮에는 진주 21도, 합천은 2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대 1.5m 안팎으로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내일까지 평년 기온을 웃도는 날씨를 보이겠고요. 당분간 일교차는 크게 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올해 들어 법정 근로시간인 주 52시간보다 더 많이 일하게 해달라며 특별 연장 근로를 신청하는 기업체들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일감은 넘치는데 일할 사람을 구하지 못하고 있는 조선업계에서 특히 신청이 집중되고 있고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력 공백이 발생한 중소기업들의 신청 역시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상욱 기자입니다. 지난달부터 생산직을 대상으로 정규직 채용에 들어간 이 조선업체는 7년 만에 대규모 정규직 채용에 나설 만큼 일감이 밀려 있지만 정작 일할 사람이 부족합니다. 올 하반기에만 3,000명의 인력이 필요하지만 아직 20%도 충원하지 못했습니다. 협력업체 납품 단가를 5.5% 올리고 전국 각지의 이공계 대학을 대상으로 외국인 기술 연수생 확보에도 나섰지만 여의치 않습니다. 전년도부터 올해까지 계속 연수생 모집을 하고 있지만 저희들이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인력이 수급될지 의문을 가질 정도로 좀 저조한 그런 상황이죠. 급기야 조선업계는 공정별 특별 연장근로 신청으로 당장 급한 일을 헤쳐나가고 있습니다. 올 들어 1분기에만 97건의 특별 연장근로가 신청됐는데 절반 정도가 조선업계가 신청한 것입니다. 울산 지역의 특별 연장근로 신청은 지난해 4분기 정점을 찍은 이후 통상 일감이 적은 1분기에도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2월부터 오미크론 변이가 급속히 확산해 근무 인원이 줄어든 중소업체들이 특별 연장 근로를 해서라도 생산 물량을 맞출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올해는 사업장에서 오미크론 확진자가 대량 발생하면서 근무인력 공백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근무인력이 줄어든 사업장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해달라는 요구가 많은 상황입니다. 지역 상공계는 현재 90일로 제한된 특별 연장 근로 기간을 120일로 확대하고 50인 미만 사업장에 주 52시간 근로제 시행을 미뤄달라고 거듭 요청하고 있습니다. 새 정부가 근로시간을 좀 더 유연하게 바꾸는 탄력근로 확대를 검토하고 있지만 노동정책 후퇴를 우려하는 노동계의 반발도 만만치 않아 진통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이상욱입니다. 이어서 직격 인터뷰 시간입니다. 6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벽보 부착과 공보물 분류 작업과 같은 선거대행 사무에 지방 공무원이 투입되는 것과 관련해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강수동 전국공무원노조 경남본부장을 만나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일방적으로 선거대행 사무 업무를 지방 공무원에게 떠넘겼다라고 주장하시면서 기자회견을 최근에 몇 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거대행 사무 업무 중에 어떤 업무가 지방 공무원에게 떠넘겨졌고 여기에 대한 대안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선거 업무가 원래 이제 선관위의 업무입니다. 근데 이제 공법상 계약에 의해서 저희 지방 공무원들이 그걸 대신 대행하는 거죠. 근데 또 공보물 접수, 분류 작업, 발송, 하여튼 선거 처음부터 끝까지 이걸 전부 다 거의 지방 공무원들이 다 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주장하는 것은 선거 업무를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들 해야죠. 마땅히 해야 되지만 그 중에서 선관위가 직접 할 수 있는 것은
직접 하라는 것입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게 선거 벽보 부착, 또 관리하고 철거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와 또 공보물, 후보자부터 공보물 다 받잖아요. 받아가지고 접수하고 또 분류해서 이렇게 봉투에 넣고 또 발송하고 이런 일은 외부에 용역을 주어서 선관위가 인력을 이렇게 구해서 하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자, 그 일을 이번에는 선관위가 좀 해보라는 것입니다. 네, 여기에 또 최근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방역 업무뿐만 아니고 다양한 업무들이 과중되고 있어 힘들어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떤 업무들이 지금 과중되고 있고 그리고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보건소 있는 직원들뿐만 아니고 전체 직원들이 다 매달려 있습니다. 재택 치료자 상담해야죠, 관리하고 이런 일뿐만 아니라요. 또 확진자 생활지원금 지급 업무도 있죠. 그러니까 본인의 자기 업무 외에 이 나머지 수반되는 업무가 너무도 많습니다. 많고요. 그래서 특히 이제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보건소도 보건소 자체의 업무가 있습니다. 코로나만 업무가 아니거든요. 전염병이 옛날에 신종플루, 사스 등등 해서 5, 6년 주기로 계속 발생하고 있어요. 아마 앞으로도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 전염병 대응 전담 기구를 따로 하나 신설을 해서 거기에서 전담하도록 하는 게 맞다는 거고요. 우리 지방자치단체에도 전염병 관련된 이런 전담 기구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네, 지난달 취임하실 때 직장 갑질과 행정 적폐를 타파하겠다고 강력하게 주장하셨는데 직장 내 갑질이라든지 행정 적폐 어떤 것들이 있을 거며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떤 대안들을 가지고 계신가요? 관료 사회의 대표적인 병폐인데요. 그러니까 주로 이제 상사가 이렇게 부하 직원에게 하는 갑질이죠. 주로 보면 이제 뭐 폭언을 한다든지 또 그 외에도 이렇게 부당한 지시를 한다든지 또 자기 개인적인 사적인 어떤 자기의 업무를 시킨다든지 자, 이런 일들이 아직도 좀 횡행하고 있고요. 주로 그 피해자는 우리 이렇게 우리 청년 공무원들이 피해자예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 공직사회에서부터 이런 갑질을 완전히 뿌리 뽑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징계 수위도 지금보다 훨씬 대폭 좀 상향시켜야 됩니다. 상향시켜야 되고 그리고 저희들은 이 신고센터를 만들어 놓고 있고요. 이런 게 접수가 되면 뭐 조사부터 시작해서 또 이렇게 관련 그 징계 관련 부서에 강력한 의견 전달 이런 것도 하고 해서 이 직장 내 갑질을 일소해야 되겠다 이런 겁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투데이 경남입니다. 올해로 제62주년 맞는 4.11 민주항쟁 및 김주열 열사 추모식이 오늘 오전 11시 김주열 열사 추모광장에서 엄수됩니다. 제5회 민군협력 항공우주력 발전 세미나 협조회의가 오늘 오후 2시 경상국립대학교에서 열립니다. 김혜영 공공배달앱 업무 협약식이 오늘 오후 3시 김해시청에서 진행됩니다. 쌀 적정 생산대책 추진 간담회가 오늘 오후 2시부터 창녕군 농업기술센터에서 펼쳐집니다. 고성 행복교육지구 꿈키움 마을학교 연수회가 오늘 오후 1시 30분부터 고성 미래교육지원센터인 삼락에서 진행됩니다. 지난 9일 하루 동안 경남엔 1,180명이 코로나19에 확진됐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창원 3,836명, 김해 1,372명, 진주 1,051명, 양산 934명 등입니다. 이로써 경남의 누적 확진자는 92만여 명으로 늘었습니다. 한편 지난 4일부터 9일까지 13명이 숨져 누적 사망자는 927명이 됐습니다. 경상남도는 광역지자체 최초로 공모 절차를 거쳐 경남형 뉴딜 시군 우수사업 4개를 선정했으며 최대 2억 원에서 3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최우수 사업엔
창원시 재해위험지역 스마트 대피 경보 시스템 구축과 남해군 복지관 스마트 로봇 서비스가, 우수사업엔 김해시 메타버스 도서관 구축과 함안군 수박산업특구 특화 경쟁력 향상 사업이 선정됐습니다. 세월호 희생자 8주기를 앞두고 오늘 오후 경남교육연수원에 있는 기억의 벽 앞에서 추모 문화제가 펼쳐질 예정입니다. 경남 지역 시민사회단체와 진보정당들로 꾸려진 세월호 8주기 추모제 경남준비위원회는 오늘 추모 문화제를 시작으로 단체별 릴레이 촛불 피켓팅과 추모 문화 행동을, 세월호 8주기를 맞는 오는 16일 토요일엔 창원 상남분수광장에서 다시 한번 대규모 추모 문화제를 예고했습니다. 고통이 없는 세상에서 김해 안동공단 일대 대형 물류센터가 들어서는 것을 반대하는 주민들이 최근 김해시장과 경남교육감을 만나 물류센터 허가 철회와 학교 신설, 안전한 통학로 대책 마련을 재차 촉구했습니다. 이러한 요구에 김해시는 물류센터 허가 철회는 어렵고 아파트 인근의 학교 신설을 위한 부지 확보가 가능한지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남동발전이 사내 명장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여성 직원 2명을 올해 품질 명장으로 선정했습니다. 남동발전의 사내 명장은 발전기술 품질 향상을 위한 활동, 품질 경영 활동에 헌신해온 사내 직원 중에서 평가에 의해 선정됩니다. 이들은 오는 11월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는 국가 품질 명장에 도전할 계획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부동산 R114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현 정부가 들어선 2017년 5월 이후부터 지난달까지 경남의 전세금은 평균 12.4% 올라 같은 기간 전국 평균 40.6%, 부산 21.78%, 울산 15.33%의 상승률보다 낮았습니다. 2019년 8월부터 경남 지역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면서 전세금에 반영된 결과로 보이는데, 임대차 3법 시행 전인 2017년 5월부터 2020년 7월까지 상승률은 9.24%였지만 그 이후론 24%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상남도는 환경부의 수소충전소 설치 민간자본 보조 공모 사업에서 도내 4곳이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국비 154억 원을 포함한 총 사업비 220억 원을 들여 진주 호탄동, 사천 산안면, 거제 장평동, 양산 석산리에 수소 충전소를 설치합니다. 경남은 전국에서 2번째로 많은 12개의 수소 충전기를 운영하고 있는데 연말까지 8곳을 더 늘릴 예정입니다. 경남도의회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원년인 올해 첫 수시 인사를 통해 연구 담당 및 정책 담당에 5급 사무관 임기제 공무원을 발령하고 정책지원관엔 6급 임기제 공무원으로 9명을 신규 채용해 발령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정책지원관엔 도의원들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의 조사, 분석, 행정사무감사나 조례안 심의에 대한 지원 등의 업무를 맡아 의회의 자율성과 전문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창원시는 사화공원 내 연면적 5,400제곱미터 규모로 2025년 준공할 창원시립미술관의 건립 과정에서 시민 의견을 수렴할 계획입니다. 이달부터 다음 달까지 간담회를 열어 세대별 작가와 미술협회 회원, 대학 교수, 학생 등의 의견을 듣고 6월엔 시민과 인근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명회와 공청회를 펼칠 계획입니다.